당신이 궁금한 모든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썰라운드 세계사 편을 진행 나가게 된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 드릴까 궁금하시죠? 오늘 주제는 빠밤! 일본 기모노와 성씨가 많은 이유. 성씨는 라스트 네임이죠. 저는 김씨, 여러분은 박씨, 최씨 이런 식으로. 많다?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나라 성씨는 몇 개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약 5,000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맞나? AI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챗 GPT가 휴가를 가가지고 자매품이죠.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성씨 대답 주십시오. 우리나라의 성씨는 5,582개다. 많다고요? 아, 성씨 얘기 나온 김에 팽씨와 진씨 있지 않습니까? 팽씨, 특히 팽씨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성씨예요.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청나라, 오랑캐들이 자기들 입장에서 봐서 오랑캐의 만주국의 청나라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한족은 만주족의 지배를 받을 바에는 같은 형제 국가인 조선에 가서 살겠다 해서 후손들이 많이 건너와요. 이 팽씨 장군의 자손들, 그 다음에 그 진린 장군의 자손들이 건너와서 삽니다. 그 자손 중에 한 명이 팽현숙 씨예요. 아, 진짜로? 진짜로? 맞아요. 네. 자, 그런 반면에 일본의 성씨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만 개가 넘어요. 5,000개, 10만 개. 일본인들도 자기들이 몇 개가 성씨가 있는지 몰라요. 그런 성씨가 있었냐? 소데스가 돼요. 그러면 일본 기모노와 성씨가 많은 이유가 연결이 돼 있나? 한번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기모노는 그냥 옷이에요. 한자를 보시면 그냥 입을 것이거든요. 옷. 그러니까 기모노는 옷이었는데 이게 왜 기모노가 이런 전통 의상이 됐냐 하면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른바 양복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양복이 들어오면은 그거의 반대 개념인 일본 옷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의 전통 옷은 기모노라 부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 치마저고리라든지 뭐 이런 두루마기 같은 경우도 그냥 옷이잖아요. 옷. 이걸 우리가 조선시대 때 한복이라고 안 불렀겠죠. 이걸 나중에 이제 서양 이른바 정장이 들어온 다음에 양복이 들어온 다음에 거기에 비교되는 개념으로 이제 한복이라는 표현이 생긴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온천 많이 가십니까? 다케요 온천, 우레시노 온센 등등등. 거기 가면 이제 유카타라고 사람들이 입는다고 전 들었어요. 입어본 것이 아니라. 근데 유카타와 이제 기모노는 어떤 차이가 있냐?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유카타를요 한자로 풀어보시면은 목욕하는 옷이에요. 유카타가요. 그래서 유카타는 가볍죠. 그냥 한 겹 정도로. 그래서 목욕탕, 목간통 가실 때 온센 갈 때 그냥 가볍게 한 겹 입고 가는 옷이요. 그리고 목욕한 이후에 가볍게 입고 자기 객실로 들어가는 옷. 이 유카타예요. 그래서 유카타를 입고 물론 온천 마을에서는 밖에 나갈 수도 있어요. 밖에 나갈 수도 있지만 거기 위에 또 이 상의까지 오는 또 겉옷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하나씩 다 있어 거기요. 그거 입고 원칙적으로는 그것도 입고 숙소 안에 있는 식당을 가든지 아니면 숙소 바깥에 있는 편의점, 로손을 가든지 해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뭐냐면 유카타는 온천 마을에서 온천할 때 입는 가벼운 목욕 가운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발도 달라요. 기모노를 입을 때는 낮은 쪼리를 신습니다. 평평한 플랫되어 있는 거. 그런 반면에 유카타를 입을 때는 게다짝을 신어요. 굽이 있는 거. 딱딱딱딱딱딱. 왜냐면 물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목욕을 좋아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목욕을 좋아해가지고. 싸잖아요, 일본이요. 그래서 일본에 가까운 온천 같은 데는 자주 가요. 근데 딱 한 가지 일본이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온천이.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 온천 료칸 같은 경우에는 냉탕을 만들어 놔요. 냉탕이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 냉탕. 근데 정말 일본인들, 현지인들이 가는 온천 있지 않습니까? 거기 냉탕이 없어요. 있어도 조그만 이런 요만한 우물같이 돼가지고 바가지가 있어서 이렇게 끼어는 수준이거든요. 여기를 굳이 그 안에 들어가 이렇게 여기 넘치면서 그러면 일본인들이 너 나오려 그 얘기 나온 김에 이 얘기 드릴게요. 일본은 욕이 없어요. 욕. 우리는 뭐 찰지죠. 욕. 예전만 하더라도 뭐 전라도에서는 욕 경연대회도 있었고 그걸 끄집어내서 뭐 그걸로 줄넘기를 해버리고 뭐 기타 등등. 일본이 있어봤자 빵아에로도 한자로 풀어보면 그게 심한 욕이 아니에요. 축쇼, 축생, 말 그대로 동물의 자식이에요. 뭐 코노야로 이놈.
왜 이렇게 욕이 없냐? 놀랍게도 그 배경은 이겁니다. 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죽여버리면 되니까. 아 진짜로. 우리는 죽일 수가 없으니까 말로 없으니까 야 이래 이걸 꺼내서 줄넘기야 얼마나. 일본 사무라이들은 여러 샥 하면 끝이 그냥. 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물어봤어요 그 료칸 주인한테요. 여기 왜 냉탕 없냐고 했더니 강꼬꾸지 오면은 그 냉탕을 찾는 거 알고 있는데 원래 그렇게 하면 몸에 안 좋다고. 여기 원래 들어가는 건 몸 체온을 뜨겁게 만들어 가지고 땀을 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래서 자기들 주장은 그거예요. 그 정말 건강을 위한 그 료칸 목욕 방법은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수건 얹은 다음에 땀 쭉 뺀 다음에 나와서도 계속 땀을 빼라. 바람으로 식히고 그것도 모자라면 시원한 남아비로 상맥주 한 잔 마셔라. 에요. 기껏 땀 다 빼놨는데 거기 첨벙 냉탕이 왜 들어가냐? 뭐 그건 그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그게 알지 않습니까? 뜨겁게 열탕에서 지진 다음에 특히 그 한증막에서 땀 쫙 뺀 다음에 그 냉탕에 가서 점프해서 팍! 특히 금냉탕이요. 이 맛에 목욕하는 거죠. 근데 뭐 서로 목욕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일본인과 특히 한국인과 구별하는 방법 혹시 아십니까? 그 일본 목욕탕 가면요. 그 손수건 2개 줘요. 그거 가지고 하나는 정말 땀 닦는 거고 하나는 중요 부위를 가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올 얘기지만 일본은 성진국 아니냐. 왜 이걸 또 굳이 가리고 들어가냐. 같은 남탕인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들어가자마자 들어가면 한국인이에요. 근데 들어가서 이렇게 이걸 딱 가리고 들어가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절대로 탕에 먼저 들어가지 마시라니까요. 앞에 보면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물이 있고 바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끼우는 데가 있거든요. 목욕하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거 가리면서. 다음번에 일본 료칸 가시죠. 목욕탕 가시면 딱 탕에 들어가서 딱 봐가지고 헝겊 같은 조그만 손수건으로 앞에 가리고 들어가가지고 목을 끼얹으면은 일본인 아니면 일본 문화를 아시는 외국인이고 그냥 자 들어가면은 동네 아저씨고. 어떤 얘기가 있냐면요. 오해가 뭐냐면은 일본인들이 성씨가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일본 기모노가 특히 여성 기모노가 여기 보면 오비라고 해가지고 이 복대가 있지 않습니까? 칭칭칭 가면 허리띠요. 오비가 한번 원터치 텐트 같이 탁 치면은 쫙 풀려가지고 옷이 싸르르 벗겨진다. 그래가지고 바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된다. 주장을 해요.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특히 이제 그 전국시대,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시대를 통일했지 않습니까? 무려 100년 동안. 여기서 전국은요, 남희석 씨가 하는 전국 노래자랑이 아니에요. 싸우는 전국이에요. 전쟁할 때 전자요. 100년 동안 전쟁을 하다 보니까 각 영주들끼리, 다이묘들끼리 남자가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풍신수길이요, 인구를 늘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모든 여성들은 기모노를 편하게 다녀라. 그래서 길거리 가다가 사무라이들이 안 왔다 하면은 바로 옷을 벗고 뭐 성관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된다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명령을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기모노는 원터치 같이 탁 치면은 오비가 스르륵 벗겨지면서 누워서 이제 그 행위를 하게 됐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니까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그 성행위를 했던 장소 이름으로 지었다. 밭 가운데, 뭐 전중, 뭐 이런 식으로, 나무 아래, 뭐 이런 식으로 라는 설이 있는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단 이건 맞아요. 일본의 성씨 있지 않습니까? 고니시 유키나가, 가토 기요마사, 와키자카 야스하루, 이런 이름과 성씨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귀족, 다이묘, 왕족들만 있었어요. 성씨가요. 그리고 일본은 그 성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씨라기보다는 자기 가문 이름이죠. 임진왜란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은 고니시 유키나가든지 가토 기요마사 같은 경우에 특히 일본 전국시대 때 그를 그린 드라마를 보면 깃발 들고 있잖아요. 깃발에 무슨 문양 같은 거. 이게 그 가문의 마크거든요. 굉장히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니시 유키나가 가문이고 우리는 가토 기요마사 가문이다. 성씨가 있다는 건 그만큼 나는 레벨이 있는 집안이다 이거거든요. 이런 집안조차도 이름이 여러 번 바뀌어요. 일본은 아명도 있고 중간에 이름 바꾸고 또 주인이 이름 또 하사하면 그 이름을 바꿔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 에도 막부를 위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어렸을 때 이름은 아명은 다케치온가 그래요. 여러 번 바뀌어요. 여러 번 바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파이널 이름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름이 여러 번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본 편 드는 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에게 일제강점기 때 창씨 개명을 요구했을 때 정말 목숨 걸고 우리가 거부했던 거를 일부 일본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이름 바꾸는 게 뭐? 자기들은 원래 막 바꾸니까 왜 김씨를 그렇게 고집하지? 우리는 막 바꿨는데? 일부 일본인들 그렇게 주장을 해요. 하여간 대부분 사람들은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있어봤지만 개똥이, 말똥이, 너, 뒤끝순이 뭐 이런 식으로 이러다가 1868년도 이른바 메이지 유신, 명치 유신이죠. 명필 나온다. 거의 뭐 한석봉식이죠. 명치 가운데는 이 명치가 아니라 이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간단히 이거. 제가 다른 편에서 아편전쟁 말씀드렸죠. 1840년 아편전쟁이요. 청나라 박살나요. 박살나고 이걸 누가 가만히 보고 있었냐면 당신의 에도 막부가 통치를 하던 일본이 가만히 보고, 이게요, 일본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때리치우는 게 뭐냐면 왜 무게 시대가 많아. 무로마치 막부, 가마쿠라 막부, 헤이안 시대, 나라 시대, 나라 뭘 날긴 뭘 나라. 에도 막부는 또 뭐야? 에도 막부면 어른도 막부냐?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 일본은 굉장히 간단해요. 일본은요, 만세일계라고 해가지고 일본은 예전부터 건국 때부터 일본이고 지금도 일본이다 예요. 그래서 우리와 중국을 놀려요. 너희들은 청나라, 명나라, 원나라, 송나라 나라가 여러 번 바뀌었네. 한국 너희들도 조선, 고려, 신라, 백제, 고구려 여러 나라가 막 바뀌었네.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 예전부터 기원전부터 일본이야. 쫙 일본. 만세 일계. 만세 동안 일계. 계통이 하나다. 지금 챗 GTP한테 일본 나루히토 일본 왕이 몇 대 왕인지. 나루히토 일본 왕은 126대 왕이에요. 덴노요. 조선 500년 동안 왕이 27명이었어요. 백제 600년 동안 30몇 명이에요. 126? 그러니까 이거라니까요. 일본은 만세일계예요. 기원전 언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본이에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헤이안 시대, 나라 시대 이거 뭐냐면 간단히 길 보시면 돼요. 그 당시에 수도 이름이에요. 헤이안 시대 수도는 헤이안이에요. 검색해보면 여러분 알아서 찾아보세요. 나라 시대는 나라가 수도예요. 이런 식으로. 막부가 붙은 건 뭐냐면요. 막사, 쇼군, 장군이 있는 막사가 있는 곳, 막부, 육군 참모총장, 육군 본부. 그래서 막부가 붙은 거는 당시 군사 정권이었다예요. 일본 왕은 있지만 당연히 에도 막부는 에도를 중심으로 한 군사 정권이다. 에도는 어디예요? 지금 도쿄죠. 원래 오사카를 중심지로 하고 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몰락한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요. 지금 도쿄에다가요. 그 에도에다가 새로운 정권을 만듭니다. 군사 정권, 쇼군을요. 그게 에도 막부거든요. 하여간 에도 막부에서 1840년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박살나는 걸 봐요. 에도 막부가 사무라이 정권이잖아요. 싸움 진다 이긴다는 딱 알아요. 다음 타겟와 다레데스까? 하이! 다음 타겟와 와다시다시 데스! 니폰 데스! 우리다. 그것도 약간 기분 나빠요. 조선은 왜 스킵해가냐고. 그래가지고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우리도 그러니까 처음엔 대들어요. 미국한테 대들어보고 하니까 싸움을 했을 경우에 진다 이긴다 딱 판단을 해요. 싸움하면 우리가 진다 됐어요. 그럼 어떡하냐? 우리도 쟤네들처럼 되자. 우리가 서양 애들과 싸워서 지면은 우리도 서양 애들처럼 되면 되지 않냐. 그거의 기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이에요. 유신이란 것도 혁명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왜 메이지 유신이냐? 당시 일본 왕 이름이 메이지 왕이었어요. 그래서 그 왕의 이름을 따서 메이지 유신을 단행을 하는데 뭐 하냐? 싹 다 뒤집어 엎자. 이거는 인정. 당시 청나라도요. 약간 이 변법 자강 운동 등등 해가지고 약간 그 서양식으로 뭘 하려고 했어요. 이렇게요.
근데 윗 대가리는 놔두고 밑에만 뒤집어 엎으니까 이게 되나, 중국은요. 근데 일본은 위에부터 싹 다 갈자예요. 일본 덴노, 일본 왕부터 상투 잘라버리고 하이칼라하고 옷 벗어 던지고 나는 그 턱시도 입자 시작한 거예요. 일본 최초 뭐 철도 깔고 통신선 깔고 소학교, 일본 동아시아 최초의 그 의무 교육이요. 그건 인정. 싹 나라를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은 우리도 서양식으로 이름 짓자예요. 돈가스도 그때 나왔어요. 스키야키도 그때 나왔어요. 왜냐면 일본은 1200년 동안 육식 금지 국가였어요. 왜 금지 국가냐? 그거는 제가 방송통신대학교에서 촬영한 다른 강좌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같은 이제 얘기는 안 하는데 같은 위아 패밀리니까 1200년 동안 육식 금지 국가였다가 딱 보니까 너무 키가 작아요. 140, 150 이랬거든요. 키가. 근데 서양인들은 키가 이렇게 크잖아요. 왜? 일본인들이 이렇게 판단했어요. 우리가 고기를 안 먹기 때문이다. 풀떼기만 먹어가지고 뭐하냐? 고기 먹자. 근데 1000년 넘게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까 이게 거부감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약간 일본식으로 개조를 한 이제 육식 요리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키야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전골 요리죠. 소고기 전골. 그다음에 돈가스. 그러니까 빵가루에 그냥 고기 튀긴 거요. 그거 먹고 나도 이제 키워보자 이거예요. 이름 짓자. 그래서 진짜로 국왕 명령으로 명을 내립니다. 모든 국민들은 이름 하나씩 지으라고. 서양식으로. 라스트 네임. 뭐 제임스 본드, 도널드 트럼프 같이 다 이렇게 만들라고. 갑자기 만들라고 하니까 어떻게 만드냐? 야, 나는 밭 가운데 있다가 그거 들었다고. 난 그러면 밭 가운데다. 나는 산 아래다. 이런 식으로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냐? 점점 많다 보니까 이게 한 10만 개가 넘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과 비슷하다니까요. 독일, 정확하게 말하면 신성 로마 제국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가장 박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이름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름도 짓지 말라 이거였어.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신성 로마 제국, 지금의 독일에서 정부가 이름까지 못 짓게 하는 건 약간 너무한다 해서 살고 있는 유대인들 너 이름 지으라고 허가를 해줬어요. 근데 갑자기 이름 지으라고 하니까 이름? 뭐라고 짓지? 똑같아, 지금 이거랑요. 눈에 보이는 거 아무거나 이름 지은 거예요. 저기 돌 하나 있다, 돌 하나. 원스톤! 독일어로 아인슈타인이에요. 진짜로 이런 식으로 지었다니까요. 그리고 독일 이름 중에 버그로 끝나는 게 많아요. 스필버그, 카젠버그, 버그가 마운틴이에요. 그래서 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유대인이에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어렸을 때 꿈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선물 한번 받아보는 게 꿈이었대요.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 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집안이 유대교 집안이다 보니까 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꿈이 나도 산타크로스한테 선물 한번 받아보는 게 소원이었다예요. 버그로 끝나는 신성 로마 제국 출신의 유대인 미국인이다 보니까. 넘어갑시다. 이게 유곽이라고 해서 이제 기생들, 게이샤들 이른바 접대를 하는 문화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요거를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뭐 이걸 육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그 유곽, 이른바 홍등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후에 도쿄, 그 당시 에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때부터요. 그러니까 약간 많이 안 맞아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기모노를 쉽게 벗게 만들어가지고 아무 데서나 자게 만들어라. 그래서 유곽을 많이 설치해라는 오류다예요. 이왕 이 얘기한 김에 요거 한번 봅시다. 지금 요 분께서 얼굴에 분칠하고 계시죠? 분칠을 왜 할까요? 그 일본 일단 게이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여자를 칭하는 게 아니라 한자를 보면 예술하는 사람이에요. 노래를 부른다든지 춤을 춘다든지 아니면 가부키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것을 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유곽이 설치되면서 여자들이 주로 하다 보니까 게이샤 하면 그냥 여자 그 분으로 이제 통칭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보면 얼굴에 분칠하고 있죠. 그리고 특히 이제 가부키 공연하는 그런 그 배우들을 보면 정말 달걀 귀신같이 얼굴 이렇게 하고, 그리고 입술은 빨갛게 칠하고 눈썹
쫙 강조해가지고 공연 차라리 안 봐요. 그리고 또 이는 새카맣게 칠해요. 이 하면 이게 뻥 뚫려. 이렇게 해요. 이게 왜 그랬을까요? 뭐 보너스로. 왜 그러냐면 지금이야 뭐 가부키 공연은 큰 공연장에서 하지만 이 에도 막 요 유각이 생겼던 이 에도 막부 시대만 하더라도 가부키 공연 18번이란 말 쓰지 마십시오. 가부키 우리가 노래가 18번이라고 하는 것도 요 당시에 가부키를 하던 집안들이 있어요. 집안들이 가장 주력 그 레파토리들을 18개를 만들어요. 뭐든지 가서 딱 부르 18개 가운데서 가장 중점적으로 뒀던 레파토리는 맨 마지막에 18번째 레파토리예요. 거기서 나온 것이 내가 제일 잘하는 것이 18번이다 하거든요. 그냥 나의 애창곡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요때만 하더라도 소규모 공연이었어요. 그냥 뭐 목욕탕, 식당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어두컴컴하잖아요. 어두컴컴한다 해서 내가 표정 연기를 해봐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표정 연기를 조금 더 어두컴컴한 공간에서 많이 보여주기 위해서,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하얀 분칠을 하고 새빨갛게 입술을 칠하면 웃는지 우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눈썹이 올라갔는지 내려갔는지 알 수가 있고. 이는 왜 새까맣게 칠했냐? 그 당시 충치가 이가 제대로 된 사람이 없었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루이 14세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이를 다 뽑아버렸어요. 루이 14세 여러분 그 초상화 보면 웃는 초상화가 없어요. 다 이러고 있어요. 왜냐? 이가 없어. 이가 다 뽑혔어요. 근데 사랑 내 사랑 하고 있는데 딱 봤는데 이게 이가 한 3개가 없어요. 연구같이 다 빠져가 뜨르르르르 그럼 산통 다 깨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보이기 위해서는 다 새까맣게 이를 칠한다 였어요. 자, 이게 유곽의 모습이고, 그러니까 사진이 있다는 거는 그게 오래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접대 문화의 유곽은 요런 그 기생들이 나오는 거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후에 에도 시대 때 정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양반이 아까 말씀드렸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억울할 거예요, 자기는요. 난 그런 소리 한 적도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소리 하냐 이거죠. 이왕 스타일 얘기한 거 김에 요거 머리 있죠. 여기 요 중간에 싹 밀어버리는 거. 발음은 좀 안 좋아요. 이게 뭐라고 하면 존막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일본인들은 다 이 칼모라서 존막이를 다 밀었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 맨 끝에 있는 저 양반이죠. 사무라이. 딱 봐도 자기 활보다 키가 작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한자는 달라요. 그 우리가 외나라, 외놈할 때 외자와 외소하다 할 때 외자는 한자가 달라요. 하지만 우리나라가 약간 경멸적으로 외놈 할 때 그 외는 외국할 때 그 외자라기보다 외소한 외자를 약간 끼워서 했던 경향이 있어요. 평균 키가 작으니까. 대한제국 말기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상했던 장면이 뭐냐면, 특히 이제 일제강점기 초반을 넘어왔을 때 가장 이상했던 장면이 뭐냐면 키가 작은 일본인들이 덩치가 큰 조선인들을 끌고 가는 장면이 제일 이상했대요. 그리고 당시 조선인들을 묘사했던 그런 그 선교사들의 글을 보면요, 정말 우리 유럽인들 같이 키도 크고 잘생겼다, 이목구비가 뚜렷하다, 절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라는 글을 남겨놨어요, 진짜로요. 그래서 그렇게 잘생기고 키 큰, 왜냐면 우리는 몽골 기마민족 출신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덩치 큰 조선인들을 키가 작은 일본인들이 끌고 가는 거.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 머리 위에 이 부분이요, 존막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왜 밀었냐? 일본이요, 놀랍게도 우리보다 대부분 다 남쪽에 있어요. 봐봐요. 이게 한반도고, 물론 여기가 홋카이도고 일본 혼슈가 있고 큐슈, 시코쿠가 있다고 치더라도 대부분 우리가 가고 있는 뭐 도쿄 이쪽, 이 남쪽은 다 한반도 밑에 있거든요. 여러분 주로 가시는 뭐 후쿠오카, 가고시마 뭐 등등, 이 시모노세키, 여러분 우동 많이 드시러 가시는 이 시코쿠 등등은 다 우리나라보다 밑에 있어요. 더워요. 임진왜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임진왜란이 1592년 음력 4월 13일 날 터졌잖아요. 슬슬 더워질 때예요. 주로 어디서 차출한 병사들이 임진왜란, 조선 한반도에 건너왔냐면 이
kyu슈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여기서 이제 한반도로 들어왔거든요. 더울 때. 근데 이때 쭉쭉 올라가 가지고 평양까지 치고 올라가요. 여름 옷 입고 왔거든요. 갑자기 북한 얼마나 추워요, 여러분. 개막원 추위. 아, 우리 또 탈북민 출신도 정윤아 씨가 하보면 차강도에 가봤어. 좀 가나 새끼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kyu슈에서 올라온 친구들이 한반도 개막원 추위를 보고 상당히 많은 수가 얼어 죽었어. 이런 건 처음 느껴봐요. 이거 그 다다미가 깔린 이유가 뭐냐면 남쪽 지방 여기가 덥고 습하다 보니까 습도 올라오는 걸 막기 위해서 다다미를 깐 거예요. 그리고 일본도 지금요, 그 우리 귀뚜라미 아빠 집에 귀뚜라미 한 마리 놔주세요 할 그거 그 보일러 시스템이 거의 없어요. 안 더우니까 코딱지라고 해가지고, 코딱지가 아니라 코딱지라고 해가서 그 난로 방 안에 조그만 난로 있고 모닥불 펴진 거 있잖아요. 담 이렇게 덮고 이 정도로 퉁치고 넘어갈 수 있는 더 따뜻한 나라예요, 여기가요. 이런데 투구 써봐요. 이걸 하루 종일 싸워봐. 땀띠 나가지고 차라리 내가 항복할게 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또 말 타고 달리면은 이게 쾅쾅쾅쾅 찍고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말 타고 달리는 기마 민족들 있잖아요. 는 대부분 다 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청나라도 청나라 변발하는 거 밀어버리고, 또 거란족은 또 이렇게 귀엽게 밀어버리고 이렇게 따죠, 이렇게요. 몽골은 아예 옆으로 밀어버리고 이렇게 중세 수도사 같이 하는 게 다 투구를 쓰는 전투 민족들이 대부분 그래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스스로 밀어버린 거는 더운 지방에서 투구 쓰고 싸우기 위해서 밀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그 기모노와 일본 성씨의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 기모노는요, 기본적으로 입고 벗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유카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온천 갔을 때는 이건 실내 목욕 가운이다 보니까 쉽게 벗고 입고 하죠. 그냥 허리띠도 그냥 간단하게 메고 하니까. 근데 이 정통 기모노 있죠? 이거는 혼자서도 못 입어요. 혼자서도 못 입어요. 칭칭칭칭칭 감고, 특히 이 오비라는 거 있죠? 여기 뒤에 있는 허리띠 뭉쳐놓은 거요. 이거 돌돌돌돌 돌려가지고 이거까지 무늬로 만드는 거, 딱 요 사각형으로 만드는 게 장난 아니에요. 반대로 이걸 벗을 때도 장난 아니게 힘들어요. 근데 이거를 원터치로 벗어가지고 쫙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전국시대 때 유행을 했고, 그때 아빠가 누군지 모르는 수많은 아이들의 이름을 성행위를 했던 장소를 따가지고 이름을 졌다는 거는 일본인에게는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어디서 그딴 소리 들었냐? 오해 당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해 제가 한번 쫙 해결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레시노 온센, 다케오 온센, kyu슈에서 가장 유명한 온천 마을이죠. 거기서 저를 보더라도 아는 척 하지 마십시오. 저는 간 적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